최근의 논문을 읽고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이 주장하는 기존 문제는 무엇인지, 해당 논문이 어떤 컨트리뷰션을 주장하는지, 주장하는 컨트리뷰션의 기법, 실험 결과, 퓨처 워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업샘플링 과정에서 해상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디컨볼루션 방식을 활용해 업샘플링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객체의 경계 부분이나 작은 객체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본 논문은 업샘플링에서 맥스풀링 인디시스 방식을 제안하여 해결했습니다. 또 FCN에서 사용하는 스키 커넥션 방법은 인코더의 피처맵을 그대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연산량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그넷의 목적은 맥스풀링 인디시스를 활용하여 비학습 방식의 업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인코더에서 맥스풀링을 할 때 선택된 인덱스를 저장하여 디코더에서 동일한 위치에 해당 값을 복원함으로써 정보 손실을 줄입니다. 또 원본 피처맵에서 중요한 픽셀 정보를 보존하여 객체의 경계가 더 정확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그넷의 구조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없습니다. 기존 클래시피케이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었던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없으며 오직 컨볼루션 레이어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크기의 입력 이미지를 처리하고 모델의 매개변수 수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돕습니다. 또 맥스풀링 인디시스를 사용합니다. 인코더에서 맥스풀링을 수행할 때 최대값을 가지는 위치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 이 인덱스를 활용해 스팔스 피처 맵을 생성한 후 트레이너블 디코더 필터 뱅크를 사용하여 밀집된 피처 맵을 생성합니다. 세그넷은 맥스풀링 인디시스 기반의 스팔스 피처 맵을 사용하여 연산량을 줄이고 경계 정보를 보존합니다. 세 번째,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은 네트워크의 최종 출력은 입력 이미지의 픽셀 단위로 도출된다는 점입니다. 피그2로 세그넷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그넷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구조의 모양이 좌우 대칭이며 옆으로 눕힌 모래시계 모양이라 일부에서는 아워글래스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아래 사진에서 입력은 RGB 이미지로 받고 출력은 픽셀 단위 분류 결과로 나눕니다. 앞부분을 인코더라고 하며 이는 VGG16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하여 컨볼루션 레이어들만 가져온 것을 사용합니다. 뒷부분은 디코더라고 하며 인코더를 좌우 대칭시킨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그넷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만 사용한 이유는 세그넷은 기존의 FCN과 비교했을 때 FCN 레이어를 제거하고 순수한 컨볼루션 레이어 기반의 구조만을 사용합니다. FC 레이어는 파라미터 수가 많아 연산량이 큽니다. 대량의 학습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며 이는 메모리 사용량 증가와 계산량 증가를 초래합니다. 특히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커질수록 FC 레이어의 학습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또 위치 정보 손실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전역적인 정보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위치 정보를 손실시킵니다. 하지만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위치 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제거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만을 활용하면
위치 정보를 유지하면서 피처맵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풀리 커넥티드 구조로 인해 가변 크기 입력이 가능합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면 네트워크에 고정된 크기 입력을 요구하지만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한다면 다양한 크기의 입력 이미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유연한 네트워크 설계 및 실시간 어플리케이션 적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시그넷의 구조를 자세하게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코더 부분입니다. 인코더 부분은 입력 이미지를 점점 더 작은 크기의 피처맵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원본 이미지를 압축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인코더는 VGG16의 첫 13개 컨볼루션 레이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CNN에서는 이미지 크기를 줄이기 위해 맥스플링을 사용하지만 맥스플링을 사용하면 해상도가 낮아지고 세부적인 경계 정보가 손실됩니다. 세그넷은 맥스플링을 할 때 어떤 위치에서 최대값이 되는지 플링 인덱스를 저장해 놓습니다. 즉, 인코더에서는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특징을 추출하고 맥스플링을 수행하여 크기를 줄이는 과정입니다. 이때 컨볼루션 연산은 필터를 적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활성화 함수로 렐루 함수를 사용합니다. 오른쪽 사진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인코더에서 입력 이미지를 받아 여러 개의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 후 맥스플링을 적용하여 크기를 줄이며 특징을 추출합니다. 일반적인 맥스플링은 2x2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세그넷은 이 가장 큰 값이 어디에서 선택되었는지를 인덱스로 저장해 둡니다. 즉, 해당 픽셀의 위치 정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인코더에서 2x2 영역을 보면 A, B, C, D 4개의 값에 맥스플링을 적용한 후 가장 큰 값인 D를 선택해서 출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그넷은 단순히 D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B가 2,2 위치에 선택되었다는 정보도 함께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코더 부분입니다. 디코더 부분은 인코더에서 압축된 정보를 다시 원본 이미지 크기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즉, 업샘플링을 통해 해상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세그넷은 학습할 필요 없이 인코더에서 저장해둔 플링 인덱스를 이용해 업샘플링을 수행합니다. 이 방식으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고 경계 정보를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플링 인덱스를 사용한 업샘플링이 끝나면 다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해서 스파르스한 피처맵을 덴스한 피처맵으로 변환합니다. 이때 컨볼루션 연산은 학습 가능한 피처뱅크를 사용하여 복원하는 연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사진의 윗부분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세그넷의 디코더는 맥스플링 인디시즈를 사용해서 원래 위치의 값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업샘플링을 수행합니다. 인코더가 2x2 위치에서 선택되었다는 정보를 저장했었습니다. 그럼 디코더에서는 2x2 크기의 영역을 만들고 2,2 위치에 D를 배치한 후 나머지는 0으로 채운 스팔스한 피처맵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스팔스한 피처맵은 아직 밀집된 정보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학습 가능한 디코더 필터뱅크와 합성급을 수행해서 덴스한 피처맵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필터는 학습이 점점 진행될수록 더 정교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필터지만 학습을 거치면서 이미지의 경계와 객체를
더 잘 복원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맥스 플링 인디시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그넷은 더 가벼운 모델이지만 트레이너블 피처뱅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될수록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디코더 부분에서 FCN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FCN에서는 업샘플링을 하기 위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즉, 세그넷처럼 단순히 원래 위치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디컨볼루션 연산을 통해 원래 크기로 되돌리는 작업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컨볼루션 필터를 학습하여 업샘플링하고 업샘플링된 피처맵과 인코더에서 얻은 같은 크기의 피처맵을 서로 더해주는 스키 커넥션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습 가능한 디코더 피처뱅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학습을 통해 정교해질 수 있는 학습 가능한 부분이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교를 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업샘플링 방식은 FCN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 세그넷은 맥스플링 인디시즈를 사용하여 질 복원합니다. 이는 연산량이 FCN은 많아지고 세그넷은 적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코더에서 FCN은 디코더 필터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학습이 불가능하고 세그넷은 학습 가능한 필터뱅크를 사용하여 정교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 단계입니다. 디코더를 거쳐 나온 출력은 아직 여러 개의 피처맵들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 개의 피처맵들을 도로, 자동차, 건물 같은 클래스로 변환해야 합니다. KDA 클래스를 가지는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걸쳐서 각 픽셀이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디코더의 아웃풋은 각 픽셀마다 K개의 클래스에 속하는 독립적인 확률값이 나옵니다. 이를 가장 높은 확률이 되는 클래스가 해당 픽셀의 클래스로 출력됩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입력 이미지와 같은 크기의 픽셀 단위 분류맵입니다. 이 피겨 4를 보면 맨 위에 테스트 샘플인 도로 장면, 그 밑에 그라운드 트루스, 그 밑에가 세그넷 예측 결과입니다. 세그넷이 다른 FCN이나 다른 모델보다 경계를 더 잘 보존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피규어 5번째에서는 실내 장면입니다. 테스트 샘플로 실내 장면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그넷을 보면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객체, 예를 들어 벽, 바닥, 테이블에서는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많은 객체가 있는 장면에서는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로드진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류한 표입니다.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해당 데이터에서 사인 심볼과 로드를 제외한 다른 모든 클래스에서 세그넷의 결과가 더 좋습니다. 이 표에서는 BF는 세그넷이 다른 모델들보다 좋습니다. 4040K, 80K, 140K는 각각 4만 번, 1만 번, 14만 번의 업데이트, 즉 학습 스텝을 수행한 시점에서 성능을 측정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세그넷은 140K에서 학습을 멈췄지만 디컨브넷은 260 이터레이션까지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평가 지표는 G, C, M, IO, BF로 진행했습니다. G는 글로벌 어큐레이시라고 전체 픽셀 정확도입니다. 전체 이미지에서 모델이 올바르게 예측한 픽셀의 비율입니다. 전체 성능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지만 많이 등장하는 큰 클래스, 하늘 또는 도로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작은 물체를 잘못 입력해도 G값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C는 클래스 에버리지 어큐레이시, 즉 클래스별 평균 정확도입니다. 각 클래스별로 정확도를 구한 후 평균값을 낸 값입니다. MIOU는 평균 교집합, 학집합의 비율입니다. 예측한 영역과 실제 영역, 정답 영역이 겹치는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을 낸 값입니다. BF는 경계 점수로 예측된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얼마나 정확히 맞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작은 객체나 얇은 구조, 기둥, 표지판, 도로선을 정확히 예측할수록 BF 점수가 높습니다. 이 표에서는 Sun RGB-D 실내 장면 데이터셋에서 딥러닝 모델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내 장면에서는 더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모든 모델이 성능이 낮습니다. 이는 클래스의 크기가 작고 실내에서 분포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그넷은 G, C, BF의 점수가 더 좋습니다. 가장 작고 효율적인 모델인 Deep Lab Large FOV가 MIOU가 약간 더 높습니다. 테이블 4에서 세그넷은 240K 이터레이션에서 최대 성능을 기록했지만 D컴포넷은 380까지 학습해야 했습니다. 세그넷은 적은 이터레이션에도 높은 성능을 보이며 학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FCN이나 D컨버넷과 같은 분할 모델들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지만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경계 정보를 잘 유지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세그넷의 한계는 세그넷은 컨볼루션 및 맥스풀링에서 로컬 영역의 특징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세그넷이 CNN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징을 잘 포착하지만 멀리 떨어진 픽셀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멀리 떨어진 픽셀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장거리 의존성이 필요한 장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맥스풀링 인디시즈를 저장하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해상도 이미지의 경우 맥스풀링 인디시스 저장 공간이 상당한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논문에서의 한국 연구 방향은 다른 네트워크 구조와 결합하여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그넷을 레즈넷과 같은 혹은 백본 네트워크와 결합하면 성능을 향상할 수 있을 거라는 방향입니다. 또 실시간 영상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경량화 및 실시간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 환경, 의료 영상, 위성 이미지 등 다양한 위치의 평가 및 최적화를 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셋에서의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고 논문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보완할 점은 트랜스포머는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이미지 내 픽셀 간의 장거리 관계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세그넷의 인코더에 적용하면
단순한 로컬 특징뿐만 아니라 객체 간의 전역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일부가 가려져 있어도 전체적인 학습을 통해 인식률을 높일 수 있을지, 하늘과 바다가 비슷한 색을 가졌다고 해도 셀프 어텐션은 위치적인 관계와 주변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으니 하늘은 위쪽에, 바다는 아래쪽에 위치하는 관계를 학습하여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